이런 재발 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 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대하였고, 특히 본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 지원 및 교권 hol급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관리자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되신 기자님은 이번에 포토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예, BJB 이수복 기자입니다. 여기 지금 발표 자료에 보면은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 관련자 등 관리자 등 관련자가 어느 범위까지인지와 또 징계는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싶습니다. 지금 관련자 범위는 전현직 관리자로서 공식 악성 민원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고인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와 또 관리자로서 해야 될 대응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현직 학교의 관리자에 대한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네. 관리자가 뭐 흔히 말하는 교장, 교감 아니면 뭐 담당 업무 선생님,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교감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으로 좀더 내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관광지도 있을 테고 영상지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예. 어디에 있었던 부장이고 교감인지 좀더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직 이 부분은 징계 관련된 사항은 그리고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관련자들이 재심이나 소송 등으로 이 절차가 지금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분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더 이상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절차를 저희 밟고 죄송한데 있는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관리자들께서 재심의 신청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재심이 한 사람은 한 명이 없습니다. 아직 다음 기자님. 네, 대인연목 정해준 기자입니다. 그러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고인이 있던 시기에 민원이 많던 시기에 했던 관리자들과 또 비위 정도 경중에 따라서 4명의 관리자들이 징계 수위가 각각 다르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악성 민원 제기한 공무원들은 4명 정도로 돼 있는데 2명을 지금 수사 의뢰한 이유가 있을까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이고 해당 교사가 어려워했던 학생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악성 민원 학부모가 4명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YTN 양품입니다. 부산구조나 이제 교원단체 쪽에서는 돌아가신 선생님 선직을 요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으신지 나가는 것 같아요.
경영시 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의 심의 결과를 순직 처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럼 나오는 게 징계 보복성 동료 장학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해서 예정된 동료 장학을 실시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소에 동료 장학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일정을 좀 완화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장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몇몇 교사들의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정치하지 못한 그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료 장학을 동료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고 한 것부터가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컸다라고 저희가 진술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직접 들어갈 거야라고 한 것이 아무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걸까요? 네, 동료 장학이라는 것이 교사들이 이제 뒤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고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교사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협의를 했다고 말하시는 예,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음 질문 있으니까요. 뒤에 하나씩 한겨레 최혜린입니다. 그 2019년 11월 말에 두 차례 그 선생님께서 구두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요청을 한 게 그 당시 학교에 누구한테 요청을 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제출하도록 지시를 내린 관리자는 누구인지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사 내용 중에 악성 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극적으로 응대했다,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회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교권보호위원회 구두 요청은 해당 교사가 학부모 민원 제기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던 중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이뤄달라고 두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해당 교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회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의 민원에 대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좀 지나친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육 생활 지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민원을 이제 현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급급한 마음에 교사에 대한 신적인 그런 아픔을 함께 지켜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참아라 하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사들이 이제 정당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차원에서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회유라고 단정적으로 결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회유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소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관련 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하라고 했던 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인의 요청에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을 위한 서류를 그래서 이런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그 사유를 해당 요구를 예. 방금 서류로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한 그 서류 양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양식이 따로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양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얼마나 나가고 있죠. 그 책자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처리 절차에서부터 필요한 서식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위 개최 요구를 구두로 했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봤을 때는 그 사실 확인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활동 그 교보위 개최를 열어달라는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장면에 있진 않았지만 그 신청 사실에 의해서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교보위원 4분의 1, 제정에는 3분의 1이 요청했을 때도 열어줄 수가 있었고 어쨌든 학교장께서 인지하셔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서식에는 하려고요. 구두로 요청을 하는 거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류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그 업무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학교 교보위를 열겠습니다라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죠. 교감 직권으로 교보위 열 수 있지 않나요? 교감 선생님 직권으로 열 수 없고요. 2019년 그 당시에는 그 법상 학교장이 아니라 교보위 교육활동보호위원회 4분의 1이 이제 그 개최 요건이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교감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0년 그때쯤부터 학교장이 제일 위에 있어서 학교장이 교보위를 열 수 있고 교육활동보호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그리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돌부 이르입니다. 아까 상담 중에 선생님이 구두로 교보위 요청을 교보위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상담을 하신 대상도 교감 선생님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교감 선생님이 인지하고 계셨으면은 교감 선생님이 상담을 한 사람이 그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본인 당사자만 교보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라고 하는데요. 교육청은 이 4년 동안 이 선생님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그 교보위를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제 공식적인 교육청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심각한 사안인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와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현장으로 이제 학교 방문 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에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책임이 학교장, 뭐 관리자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뭐 이런 일이 사실은 뭐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몫을 당하는 게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거를 다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앞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셨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10대 강화 방안을 이미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10월에 바로 시교보위를 열어서 용산초 교사 진상조사 결과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시교보위를 열 거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묻히지 않게 학교장 은폐 축소 금지에 대한 그런 강화 방안도 그 교원지휘법상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강조하고 앞으로 그 10대 강화 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91 변호사들을 통해서 일단 뭐 11월 1일자로다가 양교육청에 교권 담당 변호사가 정화된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는 10월 달에 또 그 대전 변협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191 변호사제를 운영하고 변호사님들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그 우리 학교 변호사와 상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뭐 학교장들이 은폐 축소 금지에 대한 거는 학교장 연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연수를 더 강화해서 학교장들이 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 10대 강화 방안 이미 발표했는데 그 방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학교에서 한 선생님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활동 보호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서 계속 정책을 하나하나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알리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됩니까? 뭐 학교장 은폐 축소 금지에 대한 뭐 방안 같은 거 10대 보호 방안을 뭐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셨나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법상에서 교원지휘법상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고 있고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당시 교감 선생님도 교보위 개최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이 부분도 소극적 대응으로 보시는 건지 위태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최고 징계 수위하고 최저 징계 수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교감이 고인과 상담할 때 오늘부터 힘든 상황에서 이제 교보위 대처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가운데서 교감이 이제 거절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교보위 열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극적인 사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정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각각 이제 비위 기준에 따라서 중앙 사항과 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 절차는 정해진 운전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그 이후 소청이나 재판까지 가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그 10월에 시교보위가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교보위는 어떤 안건으로 열리는 거고 어떤 게 논의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교권 보호나 선생님들 처우 강화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이
일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많이 뭐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악성 민원을 제외한 학부모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관련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시교보위 안건은 지금 3개인데요. 우선 아직 우리 교보위 내부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이제 바뀌어서 위원장 후선과 두 번째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진상조사 결과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또 저희가 받아서 용산초 선생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시교보위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0대 강화 방안,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은 시교보위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학교에서 알릴 수 있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보위 안건을 이렇게 3개로 10월에 연휴 지나고 바로 위원님들께 이제 지금 연락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은 또 저희 좀 업무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선생님들의 트라우마 지원은 예비힐센터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관님께서는 그 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신 겁니다. 정말 대체로 각 부서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임하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분. 네, 팀장님 김경진입니다. 사실 여기서 관련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당사자가 홀로 직접 혼자 준비를 해야 되나요?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교권보호위원회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신청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그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당사자가 작성을 해주시는. 별도 혹시 당사자 혼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겪은 일을 적는 거거든요. 사실을 기술하는 겁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을 기술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확인서부터는 업무 담당자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청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한마디만 더. 그러면 저기 의원이 죄송한데 저기 의원님 바로 그럼 현재 공사자가 지금 하나를 가 계신 상황에서 시교보위는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산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침해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교보위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열립니다.